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이마가 찢어졌죠. 저는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며느리를 급하게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던 며느리가 뒤늦게 확인을 하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퇴원을 하래요? 이렇게 애가 다쳤는데!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역시 면목도 없고 엄마의 심정을 모르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얘가 왜 뛰어요? 높은 곳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그게 내가 읽어준 책이 모험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멋져 보였던 모양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직 어린애한테 그런 책을 읽어줘요? 어머님, 아무리 못 배웠어도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읽고 좋아했던 뭘 했던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상처 좀 봐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이 심하긴 했지만 저는 묵묵히 들었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는지 제 품에서 아이를 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도 놀랐는지 도통 엄마인 며느리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너무 어린아이일 때부터 제가 봐와서 며느리를 엄마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힘을 줘서 아이 팔을 당겼는데 제가 잠깐만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발로 차면서 떼어냈습니다. 이에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며느리의 얼굴만 봤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씩씩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집에 이렇게 책만 쌓아놓고 고상한 척 가식이나 떨지 마세요. 이거 다 자격지심 아닌가?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책 중에 2권은 읽었겠지. 너 흥분하고 화난 건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됐고요. 이제 저도 아예 안 맡길 거니까 그 자격지심 꽉 채우면서 좋아하시는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해봤자 고졸이겠지만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합격이나 할진 모르겠네요. 뭐야?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공부 대학 다니는 제 앞에서 그깟 검정고시 공부? 별것도 아닌 그런 공부해야 된다면서 압박이나 주고 결국 애를 이꼴로 만들어요? 못 배운 게 한인 것 같은데 꼭 한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이마에 상처 남으면 어머님 다신 안 볼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못 배운 사람한테 애 맡긴 게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그렇게 며느리는 와다다 제게 쏘아 말하고는 현관문을 강하게 닫고는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며느리 입에서 나온 것들이 진짜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죠.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아니 애초에 얼굴도 모르는 남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못 배웠다, 무식하다, 그런 말들 말이죠. 뒤늦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그간에 제가 참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한 노력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러니 남는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 아니면 딸을 잘못 키운 사돈?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사과라도 하시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이 얼굴에 흉터가 생기면 그땐 정말 안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흉지지 말라고 기도라도 하세요. 여기 말고 교회나 절이라도 가시라고요. 너한테 사과받으러 온 거야. 너 정말 후회 안 하니? 뭘 후회를 해요? 아, 후회하죠. 어머님한테 애 맡긴 거요. 널리고 널린 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베이비시터를 배운 사람으로 들였으면 훨씬 좋았을걸. 이런 후회해요, 저. 지금 흥분한 거 아니까 여기로 온 거야. 잘 생각하고 말해라. 설마 애 아빠한테 말이라도 하시려고요?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은 저랑 이혼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 아이는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는 아이로 자라겠네요?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속이 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주를 다치게 해놓고 가정까지 파탄 내고 싶은 거죠? 네, 그러세요. 이게 바로 못 배운 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배운 사람은 절대 내 자식 불행하게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 발길을 돌려서 바로 사돈의 가게를 찾았죠. 그리고는 그간에 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반에는 당황스러워했던 사돈은 제 이야기 끝에 결국에는 딸 편을 들기 시작했죠. 저희 딸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대학을 다닌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돌봐주시기로 한 거고. 아시잖아요. 엄마가 되면 바람만 불어도 내 아이 눈에 뭐가 들어갈까 걱정이 되는 거. 그런데 이마가 찢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 이거죠. 따님이 대학 간다고 한 거 모르셨어요? 그게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 보고 딸을 혼내달라 이런 의미이신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네,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딸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사돈이 여기까지 와서 따질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들 내외 잘 살라고 그렇게 아이 봐주신 거 아닌가요? 그럼 저를 발로 차고 제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건요? 제가 청소일 하는 게 부끄럽다고 한 건요? 못 배웠다고 타박한 건요?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운 사람은 사과하고 인정하는 걸 잘 못하나 봐요? 그건 안 가르치는가? 이보세요. 조근조근 말씀을 잘하시지만 결국에는 사과가 없는 건 대개 따님이나 부모나 똑같네요. 저는 못 배워도 제 아들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학력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게요? 제가 왜 여기 찾아오셨는지 물으셨죠? 진짜 지나친 일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왜요? 우리 가게 깽판이라도 치려고 그러세요? 무식하게 왜 그러세요? 그때 가게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딸랑하는 종소리가 들렸고 사돈이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보고 조용하라는 손짓과 함께 코웃음 소리를 내면서 달려나가더군요. 건물주님, 오셨어요? 어머, 도통 안 오시다가 무슨 일인지. 제 동생 만나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제 옆에 와서 섰죠.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 저희 친오빠였죠. 공부 말고 장사를 하고 싶다던 오빠는 결국에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공해서 저희 아들 유학자금까지 대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공부를 시키겠다며 늘 저를 닥달했던 거였고요.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건물이 지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다달이 오빠에게는 많은 돈을 받아왔지만 일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워 저는 오빠가 가진 건물을 관리해주고 있었던 거였죠. 동생이요? 사돈이? 우리 오빠 착한 건물주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간 사돈이 부담이 될까봐 말을 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일 하는 게 부끄럽고 못 배운 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사돈을 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사돈. 이때 저희 오빠가 저희 둘 사이를 딱 막아섰습니다. 제 동생 공부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저보다 더요. 당신들한테 무식하다, 며느리한테 못 배웠다 소리 들을 사람 아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요. 동생을 위해서는 나쁜 건물주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동생 것이나 다름없어요. 저희 자식들 마누라한테도 이 건물은 내 동생에게 줄 거라 말했고 유언장 역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이 동생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즉 사모님, 사장님이 내시는 임대료가 모두 저희 동생에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은 결국에 닫았고 며느리가 도착하자 뭐라고 하기도 전에 머리채를 잡아 제 앞에 숙이도록 했죠. 며느리는 놀랐는지 몇 번을 짜증을 내다가 분위기에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난처했지만 오빠가 제 손을 꽉 누르고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단단히 화가 난 듯이 며느리를 죽일 듯 노려보더군요. 네가 내 동생한테 무식하다 뭐하다 그렇게 말했어?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우리한테 이러세요? 설마 경찰? 어머님, 경찰 부르셨...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 싸더니 며느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파! 왜 그러는데? 무릎을 왜 꿇어? 일어나! 너 가만히 못 있어? 당장 싹싹 빌어! 여기 건물주라고. 그리고 사돈 친오빠 분이기도 하고. 건물주? 그 착한... 진짜네? 결혼식 때 봤었어. 맞아, 기억이 나. 상견례에서 어디 가게인지 알게 되면서 일부러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결혼식에도 잠깐만 얼굴을 비춘 게 전부였기에 사실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알아봤고 이에 놀라서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뒤이어 제 아들까지 합세하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왜 불러? 오빠가 불렀어? 그래, 알아야지. 그럼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널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야. 네가 말 안 할 걸 아니까 저런 미친 짓을 하지.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발로 차? 안 돼요, 어머님. 말하지 마세요. 저 진짜 이혼당해요. 네? 그걸 알면서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구나. 근데 어쩌지? 이미 전화로 내가 다 설명했다. 며느리는 이에 당황해서 자신의 부모를 잡고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아들이 가게로 들어오고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며느리 앞에 다가갔죠. 대학? 무슨 대학? 당신이 무슨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갔어. 내가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알잖아. 학생증 줘봐. 집에 두고 왔어. 진짜야. 학번 뭐야? 전화해보면 알 수 있잖아. 학번 어디야? 여보, 제발. 뭐가 제발이야? 당장 말 안 해? 4년이야. 4년이나 날 속였다고!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대학을 갔다며. 대학 안 갔어? 왜 말을 못해?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어디냐고! 그때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안 갔어 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꺼낸 말들이라 해석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제게 맡길 구실이 필요했던 거라고 했어요. 1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집에서 쉬는 게 좋아서 어쩌다 보니 계속 욕심이 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대학 생활을 물어볼 때 자꾸만 회피를 하면서 화를 냈던 이유 말이죠.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응? 나도 어리잖아. 어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아이는 더 어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울면서요. 저도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나왔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저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솔직히 수습할 걸 생각하니 막막하더군요. 화가 났고 그걸 오빠에게 말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모든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아들이 이혼이라도 하려고 하면 저는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선에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오빠와 저희 아들의 화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감히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말 못해. 알아?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애초에 대학 안 나왔지?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람 정말 대학 나온 거 맞습니까? 그러자 사돈내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학번도 모르고 이과 문과도 모르고 전공이 뭔지 교양이 뭔지 모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보, 제발 그만해. 나중에 말하자. 어? 난 지금 알아야겠어. 장인 장모님, 혹시 이 사람 졸업증명서 본 적 있으세요? 그게 거짓말이야. 됐어? 대학 떨어졌어. 그래, 나 공부 못해서 다 떨어졌어. 왜?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써두니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건 제게 미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따져 물어서 한 것도 아닌 진짜 분노처럼 보였어요. 며느리는 안싸돈에게 빌면서 잘못했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등록금이랑 기숙사, 생활비는 다 어디다가 썼어? 엄마, 진짜 나는 이 사기꾼 같은 계집애가. 너 미쳤어? 너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몰라? 몰라서 그랬어.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게 안 팔았어. 우리 가게까지 팔아서 너 대학 공부시켰더니 뭐? 거짓말? 미친년아, 이 죽일려나? 우리가 너 공부시키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안싸돈은 며느리를 때리다가 뒤로 넘어갔고 바깥사돈은 실핏줄이 터졌는지 며느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었어. 나도 친구들처럼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맨날 대학 그 노래를 불러서 간 척했어. 왜? 합격한 척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랑 엄마는 너 취직하고 학자금 갖다가 시간 지날까봐 널 위해서 우리 소중한 가게 넘기고 여기 와서 임대료 주고 장사한 거야. 그걸 팔 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봤지? 그러면서 넌 그 대학생활 한다는 거짓말로 밖에서 그냥 놀고 먹은 거야? 그럼 어떡해? 공부하기 싫은데! 이때 바깥사돈은 며느리의 뺨을 짝 하고 때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사돈 내외와 며느리의 싸움은 이어졌고 제 아들은 그걸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눈치를 보고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내가 미쳐서 그랬어. 응? 대학 좀 속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 당신도 말했잖아. 학력이 뭐 별거냐고. 그랬지. 그런데 그걸로 무시하고 구박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런데 자격지심은 당신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애초에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한 것도 당신이고. 하지만 어머님은 중졸이고 난 고졸이잖아. 이것 봐.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제 대학이 안 먹히니까 고졸이라는 걸 내세우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어. 우리 애를 봐서라도. 그니까 우리 애를 봐서라도
당신 같은 엄마, 그리고 아내는 쪽팔리지 않을까?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불리하면 거짓말까지 하고, 상대에게는 배려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엄마, 아내가 왜 필요해? 진짜 너무한다. 마마보이야? 당신 그런 거야? 당연히 날 감싸야지. 아무리 엄마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어? 마마보이? 내가?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 갈라설게. 저는 끼어들어 말리려고 했지만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간절한 눈빛을 보내니 아무 말 말라는 듯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무서울 거 없어. 차라리 잘 됐지. 나도 결혼? 애엄마? 이런 거 적성에도 안 맞았어. 이 정도로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적당히 받아줬어야지. 엄마, 됐어.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 빌 필요도 없어. 갑질이지, 갑질. 내가 싹 다 신고할 거야. 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가자는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두 분은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였고요. 그걸 본 며느리가 손을 잡아 끌자 그걸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저희는 딸 없는 셈 치겠습니다. 저희가 경솔했던 게 있다면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몰랐고, 저희가 조금 배웠다고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결국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저희 아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작년 8월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 논술 준비를 하고 있죠. 욕심일지도 모르고 주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빠가 원한다면 유학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만 걱정이 있다면 저희 아들 내외가 아직도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며느리는 반성을 하고 있고 제게도 계속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없단 소리를 듣긴 했지만 저는 이미 그런 며느리를 용서했죠. 아직 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약점이 생기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며느리 역시 학업에 적성이 맞지 않은데 억지로 강요당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용서를 하고 저희 며느리가 진심으로 깨우치는 날이 오기를 말이죠. 아마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꼭 배우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